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자산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부동산을 팔고 나서 증여할 것인가, 양도 후 증여할 것인가, 아니면 증여한 이후에 나중에 양도하게 할 것인가, 딜레마가 아닐 수 없겠죠.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는데요.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항상 딜레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양도 후 증여할까 아니면 증여 후 양도할까? 오늘 확실하게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민 없이요, 세금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물론 양도 시기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차이는 나중에 생길 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서 세금의 차이가 없다면 어떤 걸 하든 관계는 없겠죠. 하지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랬을 때 순서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요, 바로 고려할 사항이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양도세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증여세나 취득세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고 상속세에 대해서도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라든가 건강보험료도 반드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예술이 아닐 수 없겠죠. 한 가지만 가지고서 판단하면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치기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았을 때 한 가지만 줄이려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 큰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양도 시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양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증여 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월 과세 10년이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따라서 당장 양도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고민도 필요 없겠죠. 당연히 양도 후 증여하든 말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왜 당장 양도해야 되는지, 돈이 없다면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당장 양도할 필요는 없는데 왜 양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양도의 장점이 있으니까 양도하겠죠. 양도의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요, 거액의 양도 차익을 발생시켜서 최고점에서 양도한다면 엄청난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금액이 많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또한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서울이나 대도시의 부동산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요, 향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양도 후에 더 높게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도를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는요,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한테 넘길 수 있고요. 자녀도 어떻습니까? 손자녀 세대에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증여하게 된다면요, 양도세 부담하고 증여세 부담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부동산 200억 원에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 150억 원입니다. 25년 보유했거든요. 이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45억 원을 빼주다 보니까 그 양도세는 51억 2,497만 원이 나옵니다. 양도 후에 증여한다고 했으니까요, 양도세 납부 후 148억 원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124억 8천만 원을 현금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증여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어쨌든 자녀 3명, 손자녀 6명, 각 10억 5천만 원 증여하고요. 자녀 배우자 3명한테 10억 1천만 원 증여한다면 총 124억 8천만 원 증여하고요. 증여세는 33억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양도 후 증여하게 된다면 총 세금이 양도세 51억 원 이상, 증여세 33억 원 이상, 그래서 84억 3,697만 원의 세금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빌딩 부동산 겨우 200억 원짜리 팔았는데 세금이 어떻습니까? 84억 이상이라니 양도와 증여세가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도 후 증여하는 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너무나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요, 증여 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분 40억 원하고 토지분 160억 원이 있는데요. 전체 200억 원을 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값 나가는 토지분만 그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 부분 증여를 하게 된다면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건물분까지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분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건물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를 통해서 증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3명한테 20억 5천만 원, 손자녀 6명한테 10억 5천만 원, 자녀 배우자 3명한테 10억 1천만 원, 배우자한테도 5억 2천 정도만 증의하면은요, 총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160억 원 전체를 증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증여세는 45억 1200만 원 들어가고요. 취득세 6억 4천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총 51억 52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증여세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처럼요, 어떻습니까? 아주 절체에 어떻습니까? 절세절명에 아주 좋은 기회를 잘못해서 세금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 비법, 노하우를 통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멤버십 회원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84억 3,697만 원은 양도 후 증여했을 때 세금이고요. 근데 증여 후 양도를 나중에 할지 안 할지 판단할 때는 증여세만 어떻습니까? 토탈 51억 5,2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증여 후 양도를 결정하는 것이 32억 8,497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양도세 부담도 굉장히 경감됩니다. 없거나 미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증여 후 취득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양도 차익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양도인이 한 사람에서 열 몇 명으로 분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과세 표준이 쪼개지니까 양도세 부담이 한결 경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추후 양도 시 취득세까지도 취득가액 비용 처리 가능하니까 양도세 절세가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증여한 이후에 바로 양도할 필요 없죠. 물론 10년 안에는 못합니다만은요, 10년 이후에도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양도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신축 효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로부터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이익도 미래에 향유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그때요, 상향 조정을 시키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했을 때는요, 나중에 양도세 발생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 다음에 소유주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양도세가 분산되는 것도 미미하게 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증여한다면 수증인들의 임대소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나 손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임대사업소득세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절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까지도 절세할 수가 있겠죠.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엄청난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하지만 납세 대책으로 5년 동안의 6회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임대료로 충당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임대보증금을 활용해서 증여세나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세보증금이 많다면, 전세가 보증금이 20원 정도라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세 전부라면요, 보증금은 일부만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납세 전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부동산이 증여나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요, 서울 소재 아파트는요, 매각후 재매입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향후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니까 양도를 고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증여 후 양도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 아파트가 4채인 경우 자녀들한테 한 채씩 총 3채를 나누어서 증여하게 된다면 각각 다 4명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 강남 상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지역이요, 증여취득세 중과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여했을 때 취득세 부담이 한결 수월해졌고요. 감정평가로 최대한 낮게 해서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받은 사람은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되니까 취득가액이 낮아도 관계는 없겠죠. 물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합니다마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한다면 그것마저도 미미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감정평가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양도 후 증여를 만약에 생각한다면요. 최악의 상황에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도했는데 바로 사망하는 경우죠. 양도소득세 내고 나서 사망한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양도세 부담하고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이 일어났다면 2년 뒤에 상속이 일어나서 그랬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상속 이후에는 취득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세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괜히 양도했다가 사망하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은요. 양도했는데 양도세 내고 그다음에 증여했는데 증여세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만간 바로 사망했습니다. 이러면 양도세 부담하고 증여세 부담하고 증여재산을요 5년 내지 10년까지는 상속재산에 합산시키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로 사망할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절대로 양도하면 안 되고 증여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세 번째는요. 만약에 이처럼 빌딩이 아니라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증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때는요. 양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만약에 증여했다면 증여한 이후에 각각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주택을 양도한 다음에 현금을 증여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요. 수십억 원 내지 그 이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절세 전략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현명한 의사결정,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절세가 되는데 바로 그러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격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돈을 벌고 돈을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절세를 아트 경지로 끌어올리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명한 방법까지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끽하면서요. 현명한 증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증여를 했지만 재산권을 넘겼지만 재산권을 끝까지 잃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증여를 했으니까 상속세는 줄였는데요. 재산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러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 부분 증여하고요.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 그리고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재산권을 평생 행사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모두 줄일 수가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절세 방안, 획기적인 현명한 절세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 100년간의 절세를 약속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명한 선택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과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투자와 자녀 세대까지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동시에 병행시킨다면 아주 효과적이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에 엄청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 전부 다 절세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세미나를 합니다. NGP 플랜 세미나죠. 장소는 강남역 공간 2지고요. 참가 방법은 5만 원 입금하시고 제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참가자한테 제 저서에 친필 사인해서 공짜로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장소는요,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2, 3분 거리니까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좋겠죠. 자, 지금까지요. 부동산을 양도 후 증여할 것인가, 증여 후 양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요, 어떻습니까?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지만 증여 후 양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증여 후 또 현명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평생 상속세를 줄이고 재산권에 대해서 호의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명한 방법
바로 그 현명한 증여 및 상속세 절세 방법들, 콘스탄트 김의 3종 세트라고 하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어떻습니까? 부분 증여, 파샬 기프트하고 콘스탄트 김의 수렴 청정 증여,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동시에 실행시킨다면 엄청난 혜택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